미국의 다우라든가 3대 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게 왜냐하면 돈이 있는데 성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 돈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미국의 시장이 컸습니다. 이게 빠져나가면 이제 올라갔던 게 내려오게 되겠죠. 네. 어느 정도. 그 성장이 정체가 될 거고 다른 나라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중국의 CDS입니다. 중국은 계속 올라갑니다. 얼마 전보다 약 25bp가 올랐어요. 그 무역 분쟁 이후에 이 정도로 올랐고요. 트럼프 1기 그때 7위안이 넘었었잖아요. 달러당. 네. 지금 2탄에 있어서는 1탄과 매우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위안화 절하 전략만으로는 미국을 이기기 힘들어요. 결정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게 될 거랍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내 자산 배분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금리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립금리를 너무 낮게 갖고 갔기 때문에 이런 네. 버블이 생긴 거거든요. 이 버블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세 정책은 궁극적으로 이런 부동산 문제나 국내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다시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기업들도 이렇게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분 요새 엄청나게 바쁘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엔 또 인도를 가신다고 하는데 자, 겨우겨우 모셨습니다. 미주온의 변정희 전무 함께합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외를 최근에 많이 가시나 봅니다. 네, 이제 결산 끝나고 이제 시간 남을 때 네. 이제 기업들 저희 그 본업이 이제 기업 금융 도와드리는 거니까 자문을 해드리고 네네. 이제 특히나 현대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특히나 관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자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보니까 이거 중국이 사실 밤사이에 그 보복 관세에 대해서 철회를 안 하자 미국에서는 50% 추가 관세하면서 104%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작은 아직은 좀 남아 있지만 9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1시면 그게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인가 싶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가 새로 나옵니다. 네. 이게 뉴스라는 게 이제 새로운 것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요즘엔 정말 뉴스라는 게 무엇인지 절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신 모든 이제 환율이라든가 채권금리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지금 다 이제 하방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환율도 막 오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모든 것을 이제 하방 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시계가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앞으로 뭐가 될 것이냐를 알려면 매일매일 변하는 것들만 보면 안 됩니다. 안 변하고 가장 중요한 에센스를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이지만 이런 관세 정책은 결국 돈을 많이 벌고 자국의 기업들을 잘 되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네. 그렇지만 전 세계 기업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 우선 회사채의 가상금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딱 심지를 딱 알고 그 다음에 가실 수가 있어요. 예. 그걸 한번 보시죠. 오늘 네. 지금 뭐냐면 회사채 가상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CDS라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이것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기본 개념만 딱 잡으시면 그 다음에 접근하시기 매우 편하실 겁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고 네. 전체적인 그림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채산성이 악화될 거고요. 채산성이 악화되면 기업들이 경영하기가 아주 어려워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용이 악화될 거예요. 뽑지를 않을 테니까. 그렇죠. 고용이 악화되면 경기 침체, 둔화가 계속이 될 거고 지금 사실 시작 단계거든요. 시작일 뿐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 더 많은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은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이란 카드를 갖다가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버릴 거예요. 예,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매니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시작점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에 있어서는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채권을 갖다가 사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솔루션이냐 바로 이것 또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경기 침체 중에서 경기 둔화하는 와중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늘어나요. 가격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채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대체 투자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것도 결국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 관세 정책에 지금 초미에 있지 않습니까? 시작점에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따져봐야 돼요. 결국은 이성적으로 돌아오면 지금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감정이 아마 격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사람도 싸울 때는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감정적으로 대하지만 나중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이 끝까지 갈까? 그렇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나와요. 특히나 해외에 있는 화교들은 보고서를 굉장히 강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 뭐냐, 폴드하지 않을 거다. 우리 폴더폰이잖아요. 네. 예, 이렇게 숙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얻고자 하는 건 관세 수입, 그다음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그리고 미국이 얻는 것은 뭐냐면 얻는 것은 관세 수입과 재정 적자 축소지만 잃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잃는 건 동맹일초. 그리고 투자가 외부로 빠져나갈 거예요. 자금이 유출이 될 겁니다. 이런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얻는 것은 뭐? 중국도 얻는 게 있거든요. 자금이 유출된 거는 일부 중국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따지고요. 반면에 수출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달금리, 기업들의 조달금리와 국가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건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장기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는데, 그 기준점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활동입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의 활동은 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돈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 우선 기초 지식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시장이 부분? 불안하게 되면 남을 못 믿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용 가상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기본 과정입니다. 근데 회사채 발행은요, 기업에 있어서 장기 자금 조달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네. 보시죠.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그래서 했습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법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네. 있어요. 단기 CP 기업어음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이제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잘 안 하고 장기로 할 때는 이제 그 대출이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해요. 근데 회사채를 발행하면 비싸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있으시면 보시면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인 전환사채 같은 걸 많이 발행을 할 거예요, 기업들이. 네. 왜냐하면 조달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 전환권을 갖다가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것들이 아마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 경기 하락기에 회사채를 유의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국채와 공사채와 달리 회사채는 신용 등급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잖아요. 주식은 딱 한 가지가 있죠. 네. 그렇지만 회사채는 같은 회사가 발행해도 매우 여러 종류가 있고요. 회사는 정말 신용 등급이 다양합니다. 네.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글로벌 채권의 신용 등급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한번 딱 보시면 그냥 머리에 기억이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이죠. 여러분들이 돈 빌려줄 때 회사에 뭐 예를 들면 5인 회사, 3인 회사 이런 데 돈 잘 안 빌려주실 거 그쵸. 아니에요. 그죠?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큰 회사는 빌려주겠지만,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지금 투기 등급은 하이힐드라고 이렇게 HY를 표시하고요. 네. 투자 등급은 IG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글로벌 등급은 트리플 A에서 트리플 B까지만 투자 등급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국내 등급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시면 국내 등급은 트리플 A에서 A-까지를 이렇게 뭐 투자 등급으로 하고, 트리플 B 플러스부터 시작해서는 이렇게 투기 등급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이렇게 신용 등급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네. 가상금리는 그러면 어떠한 요소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과정으로 결정이 되느냐? 요것을 이해하면 이제 가상금리라는 것,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은행 가서 빌리실 때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신용이. 네, 다 다르죠. 이제 신용은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네. 합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빌리고 다 할 텐데 대학교 바로 나와서 신용카드 바로 주나요? 안 주죠? 안 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자산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행동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 숫자로 보죠. 예, 그렇죠. 담보 자산, 돈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회사채 금리를 결정하는 두 가지는 신용 프리미엄, 신용. 이제 이걸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해요. 네. 신용 프리미엄과 기간 프리미엄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하루 빌려주면 당장 여러분들도 친구나 아니면 기업한테 빌려줄게 하고 빌려줄 거예요. 금리가 낮아도. 하지만 내가 10년 후에 갚을게 하면 빌려주겠습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럼 이자를 많이 받아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기가 장기일수록 금리는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만기일수록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드 커브라고 하고요.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쉽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으로 제가 나눴는데 아까 투기 등급은 그만큼 가상 금리가 훨씬 높아요.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있죠. 1번과 2번 오른쪽에. 예. 그래서 2번의 가상 금리가 훨씬 높은 겁니다. 예. 그리고 시장 상황이 이렇게 지금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을 때 회사채의 발행 금리는 시장의 부도 위험이 증가하게 돼요. 그렇죠? 이럴 때가 빌려주기 좋습니까? 아니면은 경기가 굉장히 화랑이 되고 기업들이 망할 확률이 없고 이럴 때가 빌려줄 때가 좋아요. 지금이 더 빌려주기 어렵죠. 사실은 부도 위험도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위험이 더 높을수록 가상금리는 높아지고요.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또 가상금리가 높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경기 변화를 가리키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 번째로는 가상금리는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이것도 몇 번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편하실 거라서 제가 넣어놨어요. 네.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두 번째 제가 가상금리를 구성하는 거래 형태 이렇게 소파라든가 금리 수합 넣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부도 위험, 시장 위험, 금리 고정 비용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기업이나 개인한테 빌려주는 대출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제 돌아왔어요. 기본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뭐냐 하면 글로벌 회사채의 수익률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예, 전체적으로 어떤 지금 현상이냐? 그러면 자, 한국의 CDS라는 걸 한번 볼게요. 네. CDS라는 거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CDS라는 건 뭐냐면 시중 부도 수합인데요. 부도가 나면 내가 이것을 갖다가 CDS를 사게 되면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을 제가 들어놓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험의 성격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1%다. 연 1%라고 생각하시면 연 1%의 보험료를 주고 이게 원금을 떼이지 않는 거예요. 부도가 나도 내가 그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성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도 위험이 높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CDS가 이렇게 조금씩 높아졌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신용부도 수합이라는 거 여기 제가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서 CDS는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대출 가상금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가상금리라고 하면 국가가 빌릴 때도 예를 들면 무위험 금리는 미국의 국채 아닙니까? 같은 만기에 미국의 국채 금리에 모두 다 국가든 아니면 기업이든 자기 자신의 가상금리 CDS 프리미엄을 얹은 기업이 자기의 대출금리가 되는 거예요. 네. 조달금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신용부도수합이라는 게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신용 파생 상품이지만 보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보험료는 국채가 부도날 때 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다. 그 대신 이자 개념이죠. 이만큼을 수수료로 내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신용 부도 수합의 가격은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미국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프리미엄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의 가치는 프리미엄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도 미국 국채의 무이연금 수익률이 낮아지면 미국은 오히려 조달금리가 같거나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오른쪽에 제가 예를 하나 드러났는데 이건 한번 보시죠 나중에. 네. 예, 이것들은 이제 왜냐하면 정부가 사실상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달에 외평차를 발행했어요. 이게 외환 평형 채권인데 우리나라 국채 중에서 유일하게 달러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조달을 한다 그 나라에서 그럼 국채를 발행해서 해외에서 조달을 한다면 이게 외평채예요. 그 외평채 6월달에 발행했는데 이게 무엇으로 구성이 돼 있냐면 5년 만기 발행 금리가 4.576%라고 그때 발표를 했어요. 당시에 이게 5년 CDS가 0.24%, 24bp였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5년 미국 지표물 금리가 4.336%였어요. 이거 두 개 합하면 발행 금리인 4.576%가 나오는 거예요. 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CDS라는 게 가산금리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기준은 미국이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미국이 변하지 않는데 가산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조달금리가 변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마찰을 빚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중국의 국가적인 조달금리 그리고 하위 개념의 중국의 기업들의 조달금리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것을 갖다 영위를 경제활동을 영위하려면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싸우고 있는데 그 아들들은 지금 딸들은 뭐 경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궁핍해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아버지가 싸움을 못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죠. 싸워서 이겨야 그런가요?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이게 네. 단기적인 싸움이 아니라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영속 기업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가 뭐 싸우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 논리적으로 나중에 합리적으로 변한다면 지금 감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이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한 1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정리를 일단 해드렸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면서 미국이 얻게 되고 잃게 되는 거, 중국이 얻게 되고 잃게 되는 거 중에서 그 돈에 관련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미국은 투자에 대한 그 돈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중국은 그게 유입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왜 이런 중국이나 구조가 우리나라나 다른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많이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오직 only 미국이라는 그런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Magnificent Seven 이런 그 주식들이 전부 다 고공행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다우라든가 3대 지수들이 모두 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게 왜냐하면 미국의 자본, 왜냐하면 돈이 있는데 네. 돈이 있는데 성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 돈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해외에서 유입돼가지고 미국의 시장이 컸습니다. 이게 빠져나가면은 이제 올라갔던 게 내려오게 되겠죠. 네.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성장이 어느 정도는 조금 정체가 될 거고 다른 나라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네. 오늘 이 표가 중요해요. 어떤 표죠? 예, 중국의 CDS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CDS라는 신용부도수합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엄청 올랐네요. 다행인 건 뭐냐? 우리나라한테 다행인 게 우리나라는 아까 지금 조금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네. 중국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0.78%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뭐 77bp까지 이렇게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높죠. 얼마 전보다 약 25bp가 올랐어요. 네. 지금 무역 분쟁 이후에 시작 이후에 이 정도로 올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지금 그 트럼프 1기 그때 7위안이 넘었었잖아요, 달러당.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환율 전쟁,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해 왔었는데 그것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트럼프 1기에 벌써 미중 간에. 이것이 제 2탄입니다. 2탄인데 지금 2탄에 있어서는 1탄과 매우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르죠? 뭐냐면 인위적인 위안화 절하 전략만으로는 미국을 이기기 힘들어요. 결정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게 될 거랍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주류 자산 중국 내 자산 배분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모두 다 부동산 문제이지만 겉으로는 사실상은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금리 문제예요. 예. 금리 문제가 내재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립 금리를 너무 낮게 갖고 갔기 때문에 이런 네. 버블이 생긴 거거든요. 이 버블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세 정책은 궁극적으로 이런 부동산 문제나 국내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다시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망할 가능성, 부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기업들도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제가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왔어요. 자, 이게 마켓이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네. 예. 여기서 지금 이제 CDS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이제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데 북미 5년 CDS 주요 기업들을 모아놓은 CDS를 보시면 이거 비슷하죠.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 볼까요? 네. 유럽도 많이 올라가요. 네. 기업들 전체적 글로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중국은 국가 CDS가 아까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기업 공이 국가 공이 서버린 모두 이렇게 올라간 상태고요. 다른 나라들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놀라울 정도로 올라갔어요. 어이구. 네. 마켓의 일본 5년 CDS 지금 프리미엄입니다. 50bp 수준에 30bp가 더 올라갔어요. 이번 달 들어서. 좀 전 세계가 다 힘드네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기업들의 조달 금리가 올라갔고 네. 기본 프레임을 딱 잡으시는 게 어떠한 나라가 플러스 어떠한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잃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들의 채산성이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악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그 활동이 약화가 된다면 고용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둔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은 그 시작점이 있다는 것. 이것을 갖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한국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네. 지금 일본 제외 마켓 아시아 CDS 뭐 부도 프리미엄을 보시면은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이고 이제 그 현재 이제 그 시중 부도 수합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 가상금리가 조달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CDS가 어떠한 글로벌 조달의 역할을 한다는 거, 가상금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럼 세 번째로 지금 한국 기업들, 중국 기업들, 개별 기업들의 지금 CDS 프리미엄 어떻게 되느냐, 네. 조달 금리는 진짜 많이 올랐느냐, 삼성, 현대는 어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있으실 거예요. 예, 자 어때요? 보시죠. 이겁니다. 이제 한국 삼성전자의 현재 그 CDS 별로 많이 안 5년물이에요. 오른 것 프리미엄 같은데요? 추이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예. 이게 그 이전의 수준을 보면은 많이 안 올랐다는 예, 생각이 다행인 들어요. 거죠. 네. 예, 그래서 한국은 지금 중국과는 조금 다른 상황.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어떻게 보면 조달금리 위험성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중국을 가장 위험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분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분쟁은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뭐 부가만 당하고 있죠. 그쵸. 예,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삼성전자 CDS는 과거 한국 그 CDS 그러니까 국가 CDS와 프리미엄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한 35bp.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주 중에서 삼성전자는 가장 조달 금리가 낮습니다. 글로벌 조달. 그래서 사실 영업하기도 굉장히 수월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 35. 다행이네요. 예, 다행인 겁니다. 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를 보시면 현대차 많이 올랐어요. 좀 많이 올랐죠. 이게 지금 그 북미의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거에 약 50에서 55bp 사이였는데 지금은 한 62bp 이상 지금 오르고 오늘 아침에 조금 더 간밤에 오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 보시면 더 올라가- 예, 네.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도 크게 그 뭐 차이는 없는데요. 하이닉스 과거로 하면 한 2, 3년 HBM 나오기 전이죠. 재무제표가 상당히 안 좋았었던 게 사실이에요. 네. 예, 적자를 많이 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HBM 이 조달금리가 쭉 떨어졌죠. 예. 기업이 좋아지면 빌리는 비용도 대출 금리도 많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네. 조달 금리가.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쭉 떨어졌잖아요. 네. 올해부터 시작해 또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 그다음에 이제
무역 분쟁 이후에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70pp, 75pp 정도로 뭐 양호하다면 양호한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뭐 삼성이나 다른 삼성전자보다는 좀 많이 높은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같이 이제 반도체는 조금 양호한 수준이지만 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뭐 영위할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중국은 중국이에요. 어때요? 예, 바로 있습니다. 중국은 근데 괜찮은데요? 아직까지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많이 떨어졌고 예. 올라오긴 했는데 예. 뭐 그렇게 뭐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보시면은 중국의 국가 CDS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50에서 지금 한 75bp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텐센트 같은 경우 가장 큰 기업이잖아요. 예,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직격탄을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다가 쭉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가 무역 분쟁이나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환율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위안화 환율이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뭐 새로운 그 반전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조금 오르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텐센트도 지금 한 90bp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ICBC는 중국에서 공상은행 최대 은행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탑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은행들은 이제 조달금리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네. 50bp 수준으로 이렇게 낮지만 반대로 일단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중국 차이나텔레콤 있잖아요. 네네. 차이나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 생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위에 보시면은 생션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미국이 이제 2022년에 벌써 적대적 기업으로 이렇게 지정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90bp까지 올랐어요. 이제 공기업입니다. 이게 중국 공기업인데도 네. 지금 100bp 가까이 지금 오르는 그런 추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기업들, 특히나 미국이 제재 대상에 거론되는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달 금리가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기업의 채산성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볼 수가 있죠. 저희가 결론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회사채 상황, 뭐 가상금리 상황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지금 우리가 기업들의 여건이 굉장히 안 맞습니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한번 시그널을 본 읽어주시겠습니까, 거잖아요. 앵커님이? 예. 결론을 띄워주세요.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시사점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지금 주식은 답이 아니다. 그런데 앞으로 1번 채권 수익률 하락, 2번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면 채권 투자 또한 답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답인가? 실물 자산이 답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물 자산은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회사채 3년물 그 금리 추이를 제가 여기 갖고 네. 왔어요. 이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채권을 뭐 수익률 어디서 보나요? 그런데 가장 쉬운 건 뭐냐? 금융투자협회 네. 금투협이 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이게 카피를 해놨어요. 이게 금융투자부 예, 채권정보센터. 예, 금융투자협회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인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이걸 보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코피아 이제 채권 정보 센터에 가시면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러면 3년 그 회사 AA 마이너스 회사채 3년물 추이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너무 낮죠. 지금 3%가 깨졌어요. 2%대로 지금 내려왔는데 네. 아까 글로벌 상황이랑 국내 상황이랑 비슷한가요? 반대로 가고 있죠. 예, 조달 금리가 오히려 지금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물 자산 투자를 하면 뭘 얘기를 하시는 거냐. 요거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자,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결론을 그래요?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투자라고 하면 제가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요. 예,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금도 그래서 지금 오른 거고요. 네네. 하지만 금은요. 소극적인 해지 자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 그래서 이제 투자 자산으로 올인하시는 그러한 기관 투자자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체 자산들이죠. 네네. 대체 자산에 잘 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전략 이런 게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그 투자자들도 있고요, 발행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채권을 갖다가 투자하고 발행할 때 지금 아까 그 우리나라 그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건 뭐냐면 원화 유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네네. 국내 달러 원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더 된다면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이거죠. 그런데 네. 이제 지금 국내 신용 가상 금리가 앞으로 그래서 너무 낮기 때문에 상승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채권 투자를 할 때 좀 기다려야 된다. 국내물 경우에는 왜냐하면 가상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금리를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발행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글로벌 상황이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정크본드 같은 게 증가하면 발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발행자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발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한된 시간 안에 기초부터 응용까지 또 해석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주오늘 변정기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